네, 2021년 3월 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LH게이트를 소재로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경찰개혁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었는데 오늘은 경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죠. LH게이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나? 부제는 문정권의 뒤죽박죽 경찰개혁 민낯 드러날 듯입니다. 3월 9일 국회 교통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이 응하지 않아갖고 하루 늦게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국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의 공무원이 4,509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LH 직원은 9,839명인데 11명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천과 시흥지구에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은 전부 다 동의서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부합동조사단, 국토부가 중심이 돼 있죠. 이 조사단은 사법경찰권이 없습니다. 사법경찰권이 있어야만 강제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합동조사단은 이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 지시로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 참여하게 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라면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만으로는 수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경찰 중에서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현재 경찰에서는 현재까지는 경기 남부경찰청, 경기도가 굉장히 큽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면적은 작죠. 그래서 경기 남도와 북도로 나누지 않았는데 경찰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경기경찰청이 있고 경기 남부경찰청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LH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 광명과 시흥이 있는 이쪽에서는 왜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더 설명드리면요. 3월 5일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3월 5일 국수본은 갑자기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집중 지휘하겠다 그랬습니다. 자기네가 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월 1일부로 출범했는데 수사를 국수본이 하는 게 아니라 경기 남부경찰청이 하고 있고요. 그 하고 있는 남부경찰청을 국수본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지휘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세균 총리가 지시를 내려서 3월 9일 국수본부장이 정부 합동수사단을 이끌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국수본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게 했는데 실질적인 현장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이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국수본 본부장 남구준 씨를 본부장으로 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게 했는데 근데 이 수사본부를 누구로 꾸리느냐? 각 시도 경찰청의 반부패 수사대 요원들을 받겠다는 겁니다. 국수본은 자기네 요원들이 없나 봐요. 그리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있는 사법경찰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도 받겠죠. 이런 자료를 받게 되면은 지금 정부 합동조사단은 아까 말한 대로 신도시하고 몇 개의 택지지구에서 국토부 직원들하고 공무원하고 LH 직원들이 토지 거래를 했는지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들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써도 좋다라는 동의를 받았으니까 안 받은 사람 거 빼야 하고 집어넣으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에 집어넣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국토부하고 LH에 있는 그 직원들의 배우자,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들러붙어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갖고 10일까지 받아가지고 역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LH하고 국토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많이 개입돼 있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들, 각 경기도에도 LH 같은 공사들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도 동의서를 받아서 조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정보합동조사단이 하는 거를 합동특별수사본부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국수본이 중심이니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합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국수본을 새로 만든 국수본의 능력이 검증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웃기는 건 이 국수본이 자기 하부 조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방경찰청, 남부지방경찰청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문정권이 했던 경찰청 분리는 경찰청에서 수사하던 부사만 떼어내서 국수본으로 만든 거고,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서는 다 하나로 돼 있다는 겁니다.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이거 안 만들었을 때는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만들고 국수본부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별자리, 별 3개짜리 하나만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자리만 늘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개혁은 3스타 자리, 삼성장군 자리 하나만 더 늘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경찰청과 지방경찰서에서는 기존 경찰하고 수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수사경찰은 국수본이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속해 있는 수사경찰들에 대한 예산권,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경찰서장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포경찰서라면은 마포경찰서에 있는 수사경찰은 일에 대한 지시는 국수본으로 받지만 그 수사경찰관에 대한 인사권은 마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이 행사하는 겁니다. 이러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있는 수사관들이 국수본의 지시를 잘 따를까요? 이런 개혁은 엉터리입니다. 이 문정권이 이번에 경찰개혁을 한 거는요, 제가 이걸 좀 잘 알고 있다 그랬죠. 일본 경찰을 참고한 겁니다. 근데 일본 경찰의 모델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갔어요. 아주 저는 졸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일본 경찰은 뭘 가장 중요시하느냐? 정치로부터의 중립입니다. 경찰이 정치권, 그 다음에 행정부의 신여가 되는 것, 총리의 신여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행정부와 비슷한 게 일본 내각에서는 총무성입니다. 우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밑에 있죠. 일본 경찰청은 총무성 밑에 있지 않습니다. 이 내각이라고 하는 큰 조직 안에, 그것도 외국의 형태로, 우리도 이제 외청이라고 하는데, 이 내각 안에 총무성, 방위성, 이런 쭉 일본의 부처가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내각부 외국으로 국가공안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누구 한 사람의 위원장이 이끄는 게 아니라, 위원회라는 건 합의체잖아요.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해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래야만 경찰 중립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국가공안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청을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은요, 올해 1월 1일 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과거에 경찰청법을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법 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행정안전부 밑에 둬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장관이 통제하죠. 그 장관은 총리가 하죠. 총리는 대통령이 통제하죠. 그런 사람 밑에 국가경찰위원회가 뒀어요. 그럼 국가경찰위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죠. 근데 웃기는 거는 우리 경찰청은요, 이 경찰위원회 소속도 아니에요. 경찰위원회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행안부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만든 법,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또 12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가 만든 법 12조에는. 그리고 또 웃기는 건요, 이러한 경찰청 밑에다가 국수본을 뒀어요. 이 법 16조에는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어쩌고저쩌고 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이 정치 중립을 하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었으면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부에 속하지도 말고 총리에도 속하지 말고 뭐 대통령이 국가원수니까 그 밑에는 있겠지만 외청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의미도 없이 무슨 뭐 꽂아놓은 보리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했어요. 행정안전부는 총리는 대통령 소속이죠. 그죠? 그리고 경찰청을 그 밑에 넣었는데 경찰청 밑에 국가안전수사부를 또 붙여놨어요. 독립했다고 하면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경찰 개혁입니까? 경찰은 그냥 무늬만 쪼개놓은 거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희한한 정권입니다. 또 문정권은 이 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이 너무 비대하다라고 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나누겠다 그랬습니다. 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 4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을 먼저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국가경찰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치경찰이 뭔가 봤더니 지역 주민생활안정, 지역 교통활동,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교통범죄, 공연음란 문제, 경범죄, 실종아동 등 그런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뭐였는가 하면 경찰청에서 방범, 교통, 여성, 청소년 등등 그런 좀 경범죄나 이런 거, 치안을 다루는 거였습니다. 그런 걸 자치경찰로 넘기고 나머지는 국가경찰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누는 요 자치경찰은요, 이 정권이 모방했던 일본 경찰과 비교하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일본은요, 자치라고 할 때는, 우리도 자치할 때는 지역 단위로 하잖아요. 지역 단위로 해야 자치경찰이죠. 근데 경찰의 업무만 쪼개놨지 않습니까? 이거 엉터리입니다. 일본은요, 47개 도도부현이 있죠. 동경도, 홋카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오사카보 교토부가 있고, 나머지 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마다, 부마다, 도마다 별도의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본부가 있죠. 아까 제 국가경찰은 국가공안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경찰청을 거기다 넣었다 그랬는데, 이 지방에 있는 도도부현의 경찰은 지역공안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뒀습니다. 지역에 가면 현청이나 부청, 도청이 있잖아요. 그 안에 집어넣은 게, 물론 현 지사의 지위는 받지만 그 도청이나 현청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위원회 밑에 소속돼서 지방 자치를 하는 그 대장이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여당을 위해 쓰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또 우리나라 법을 볼까요? 제18조 봅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뭐 이런 등등에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방경찰서와 지방경찰청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지방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있는 자치경찰 임무를 담당하는 그 경찰관들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경찰청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웃기는 자치경찰이 되는 거죠. 또 수사도 국수본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수사가 되는 거죠. 웃기는 개혁이 되는 거죠. 지방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있는 방범, 교통, 여성, 청소년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관은 그들이 속한 지방경찰서와 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경찰청,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더 올라가게 되면 행정안전부, 총리실, 대통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타치를 받게 됩니다. 양쪽으로 막 정리없이 간섭을 받는 거죠. 지방경찰서와 청에 있는 수사경찰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지방경찰서와 지방경찰청, 경찰청, 본청, 또 경찰위원회 통제를 받고 더 올라가게 되면 행정안전부, 총리, 대통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 국수본의 통제를 받고 경찰청의 통제를 받습니다. 또 경찰위원회의 또 통제를 받아요. 이러면 나는 하나인데 나를 지휘하는 사람은 몇 가지예요. 또 여기에 감사받아야죠. 감찰받아야죠. 그럼 언제 일합니까?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 개악이지.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지방경찰서와 지방경찰청은 일본을 예로 보게 되면 지방경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경무하고 외사하고 경비는 국가경찰 사무가 돼버려요. 그러면 지방경찰청과 지방경찰서에 가게 되면 경무, 외사, 경비는 국가경찰,
아까 말한 대로 교통, 여성, 그 다음에 뭐 청소년, 방범 이런 거는 자치경찰, 형사 수사,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대공 이런 거는 뭡니까? 이거는 국수본. 다 쪼개져 있는데 이들에 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은 그 경찰서장이나 청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럼 웃기는 거죠.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 응? 쪼개려면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줘야죠. 옛날 해병대가 독립했다는 게 뭐예요? 예산권과 인사권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주고 해군이 지고 있고 니들만 무늬만 해병대 옷 입고 있으라면 그게 무늬만 해병대지 그게 뭡니까? 왜 이렇게 이조권 사람들이 장난을 쳤죠? 경찰권이 이제 국정원의 힘을 약화시키고 검찰의 힘을 약화시켜서 뭐 경찰한테 준다. 근데 경찰이 너무 강해져서 경찰 국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치경찰, 수사경찰을 나눈다 그랬는데 나눈 게 뭐가 있어요? 무늬만 나눴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개혁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조권이 뭐를 했냐? 경찰의 수사권만 뺏는 개혁을 한 거고요. 또 공수처를 만들고 중수청을 만듦으로 해서 중구난방 이제 검찰 기업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국내 활동을 하는 근거가 대공수사권인데 그걸 뺏었으니까 해외정보원이 되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해외정보원이 되라고 하는 이 국정원을 통일부처럼 대북 접촉기관으로 쓰고 있는 게 문정권입니다. 서훈 씨 때도 그랬고 박지원 씨 임무도 그겁니다. 그럼 이 정권 사람들은 수상한 거죠. 우리 치안 안보기관을 군도 그렇고 안지사, 기부사를 안지사로 만들어서 개판만 하더니만 이것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뭐 검찰이 정치 중립 안 했다고 저렇게 난리를 쳐서 개혁을 했는데 경찰도 정치 중립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마련한 게 없습니다. 이러한 국수본과 경찰을 갖고 결국 수사는 지방경찰청에서 수사과 형사들이 할 테니까 LH 게이트 수사한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엉터리입니다. 정치 중립 수사기관이 해야 됩니다. 이 LH 게이트에는 지금 벌써 양이원영, 환경운동 하다가 비례대표로 해갖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죠. 그분의 어머니가 이번에 광명 지역에 땅을 산 게 딱 드러났죠. 물론 딱 그 신도시 택지지구는 아니지만 과열 지구로 지정된 데 샀습니다. 그것도 19년도에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사할 겁니까? 다 봐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권, 문정권이 경찰과 검찰,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권력기관 개판은 엉터리고 대한민국 죽이고 대한민국 치안 흔들기입니다. 그 민낯이 LH 사건 수사를 하면서 드러날 겁니다. 우리 경찰도 상당히 곤란할 거고요. 이제 검찰은 화를 낼 거고 국정원도 지금 뭐 짜증을 낼 거고 문정권은 이제 수사도 잘 안 될 거고 굉장히 애를 먹을 겁니다. 네, 지난번 뭐 추미애 장관은 자기 사임 얘기 나오던 날 기분 좋게 올라가서 윤석열 징계하기로 했다고 보고하고 본인은 뭐 강제 사퇴 당하는 그런 꼴을 당했는데 이 정권이 그렇게 자랑한 게 검경 수사권 조장하고 권력기관 개판이죠. 개혁이죠. 근데 개판이 됐습니다. 이걸 조국 씨가 추진했던 거죠. 이걸 이렇게 손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큰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겠지만 진짜 세월호 같은 사건 나게 되면 한국 치안 엉망진창으로 얽힐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번에 경찰이 국수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엉망진창으로 문정권이 경찰을 흔들어놨고 검찰을 흔들어놨고 국정원을 흔들어놨다는 게 LH 게이트로 드러날 것입니다. 네, 이상 제가 공부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